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장시장 한 1분 남았는데 일단은 뭐 플러스가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폭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소매 고용지표 호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아직 회복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는데 반등이 아직 다 안 나왔죠. 코스피 차트고 코스닥 차트입니다. 낙폭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일단 HLB 오늘 플러스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트 보시면은요. 일봉에서 특이한 모양이 나옵니다. 패턴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패턴이 하나 나오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완벽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급등 아니면 급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임박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HLB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시장 얘기 간단하게 하고요. HLB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고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트 얘기해보고,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특별한 리포트가 있는데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빠졌던 거는 AI 버블론이었죠. AI가 너무 많이 올랐다, 주식이 실적에 비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AI 칩이 출시가 안 됩니다. 결함이 생기면서. 그리고 AI를 위한 수익 모델 아직 없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어요. 주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거는 좀 우려가 사그러들긴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나 폭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너무 싸서 엔화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여러분 담보 가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청산 얘기가 나왔죠, 헤지펀드들. 2년 정도 엔과 가장 관련이 깊었던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칼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네 번째, 중동 문제. 우리나라 이거 심각합니다. 전면전 벌어지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두바이유가 들어옵니다. 이거 봉쇄되거나 그러면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28일 날 나올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결자 해지라고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던 즉시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5월에서 7월 사이 실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8월에 넣었고 여기서 금리 인하폭이 결정되겠죠.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그저 그렇고 만약에 금리를 0.5를 내렸다. 연말까지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장담하는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버티는 이유가 그겁니다. 금리 인하. 왜 바이오 종목은 금리에 이렇게 민감할까? 처음에 임상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얘네들이. R&D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채권 발행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바이오 종목은.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이 줄어들겠죠.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HLB 패턴으로 봐서 지금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차트를 크게 보면은요, 6개월 동안 4만원짜리 12만원 갔다 다시 4만원 되고 다시 8만원 10만원 왔습니다.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주, 자동차나 반도체랑 다르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HLB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에서 보면은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다르죠. 세력들의 매집 전략이 중요합니다. 많이 빠졌을 때, 올라갔을 때 출구 전략. 지금은 매집 전략을 좀 챙겨야 되겠죠. 최근에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한 2달 정도 이 박스인데 박스가 살짝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0만원대하고 4만원대 전후로 해서 여기서 지지가 됐었고 여기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지지가 됐던 건 누군가 샀다는 얘기고 뚫지 못했다는 건 누군가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위아래로 바이하는 세력이 있고 셀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애들은 누굴까요? 공매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받아가는 건 누구죠? 자, 여러분 종목별 기간 동향 체크해 보셨나요? 외국인입니다.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느냐? 자,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얘네들이 사는 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봤는데 외국인 주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자,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그 다음에 구간 매수를 합니다. 세 번째, 자, 호가,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오릅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지금 1단계 진행 중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량만 받아먹는 중입니다, 계속. 자, 그러면은 저 위에 10만 원대 여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생물법 이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생물보안법 왜 통과를 못했을까요? 이 10만 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 가격부터 위로 매도를 때린 겁니다.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바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요, 작년 이맘때 1년 전이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왜 올랐을까요? 호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장중에 소문이 퍼졌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자, 주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빠집니다. 얘네들이 슬슬 겁이 나니까 쇼커버 시작합니다. 때려놨는데 올라오면 골치 아프죠. 실적이 오픈되고 악재가 노출되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스키즈로 대응했어요. 시장가로 그냥 사기 시작한 겁니다. 주가가 F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300%. 그리고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수급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에코프로처럼 HLB도 급등락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슈들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HLB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FDA 재승인이죠. 리보세라닉 ESMO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사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간암약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승인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두 가지잖아요.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전쟁 중인데 여기 피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 지역이라서 FDA 직원들이 확인하러.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죠? 캄넬리 주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캄넬리 주막이 효능에 문제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리버세라니까 병용 요법을 통해서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자, 항서제약이 만약에 유럽 기업이었거나 미국 기업이었다.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왜? 생물보안법,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 안 됐을 때 미국 의회에서 HLB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자,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요,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에 의해서 임상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FDA 승인에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승인 날 수 있었는데. 자, 간암약, 리보세라닉, 병용, 희귀의약품 지정됐습니다. 유럽에서. 유럽부터 공략을 하고 있어요, HLB가. 병용요법이 희귀약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효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 간암이 심각하기 때문에 2천억 정도 매년 지원됩니다. HLB가 수혜를 받는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능에는 1도 문제 없다는 거. 자, 그래서 CB도 발행했죠. 마케팅 자금으로. 미국 마케팅 자금 테라피틱스, 엘레바 테라피틱스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집합매 때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600억. 큰 돈입니다, 여러분. 자, 얼마 전에 330억도 발행됐죠. 운영 자금으로.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바이오 종목 특히 채권 발행이 있고 유상증자 있고 CB가 있습니다. CB는 채권인 동시에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죠. 왜? 올라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익을 보는 방법 주식으로.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유통시장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CB 발행,
유상증자, BWEB, 소위 말하는 메자닌 투자. 자, 여기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CB도 세력이 들어오는 일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930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자,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쾌자를 부리고 있겠죠? 현실이 됐습니다. 찌라시 버티렸는데 승인이 안 됐잖아요.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을까요? 숏 커버 중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에코프로를 통해서. 나중에 재승인이 나오게 되면 주가 올라가면 악재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자, 스키즈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자, HLB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박민수도 보기에 바이오 종목이지만 이게 매매가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첫 번째, 바이오 종목은 자,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죠? 가능성입니다. 그냥 다른 제조주랑 다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이 나오잖아요. 기준 수치가. 두 번째,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약으로 나올 치료제가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한 확률이에요.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합니다. 왜? R&D 비용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것 때문에.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성공하잖아요. 큰 회사에서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로얄티로. 임상 끝나고 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인풋 하느라고 R&D 비용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돈 나오는 게 없어요.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그래도 이런 과정이 다 끝났잖아요. 승인만 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미국, 유럽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자, 공매도 세력과 더불어 CB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600억에 한 번, 330억에 한 번. 세력 형님 넘버 2, 세력 형님 넘버 3. 자,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 자, 그리고 여러분 잊으셨나 모르겠는데 신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거는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세력들의 매집 전략과 더불어서 자, 출구 전략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죠. 자, 차트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분명히 수렴하는 모양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시메트릭 삼각 수렴.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제가 자, 이렇게 더군다나 이평선들 완전히 붙었습니다. 지금 무조건 이거는요 90% 이상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큰 이슈가 터지게 됐어요. 임박했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오랜 기간 고생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손이 좀 바뀌었죠. 자, 외국인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박스입니다. 6전 정도 박스가 됐고 여기를 뚫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은 코로나 때 나온 겁니다. 12만원 13만원 가까이 갔었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밑에 매집한 기간이 장장 6년에서 7년입니다.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올랐죠 이거? 7배 8배입니다. 따져봐요. 이건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갑니다. 홀수로. 그리고 이미 제가 보랬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 출구 전략 조심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뭐죠? 매집 전략.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주봉입니다. 손바뀜 일어났죠, 여기서. 그리고 큰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주포 세력들 개인들 다 텁니다. 바이오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피어 아니면 포머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내려갈 때죠. 임상이 실패했나 보다. 승인이 실패했나 보다. 피어. 올라갈 때는 포머입니다, 여러분. 따라 사는 거죠. 승인이 잘 됐나 보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 HLB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종목이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은 따로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네 번째가 중요하죠. 심리적 분석. 이것까지 추가해야 됩니다.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자, 타임 스케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결자 해지라고 실적 잘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 그리 다시 가죠. 고점 뚫고 갑니다. 이게 견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9월 17, 18일 추석 끝나고 FOMC B컷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가느냐. 0.5 정도 되면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 나옵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그냥 쏘쏘 수준으로 나온다. 그저 그렇고
금리를 0.5 이상으로 비컷을 한다. 주도주 바뀝니다, 여러분. 바이어로.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 H100 계열사 대응 가능한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인데, 자, 1번에 이슈 정리한 거 있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2번 이거 중요하겠죠? 3번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번, 3번, 5번 필수 항목입니다. 체크.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2번 항목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 급등 예상 5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루합니다. 실시간 대응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자,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세요.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이고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구간이죠.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비롯해서 실적이 그저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 쏘쏘로 나온다. 자, FOMC에서 0.5 이상 비컷으로 간다. 0.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바뀝니다. AI에서 바이오로. 바이오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여러분도 준비하셔야죠. HLBR 있었고요.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죠. 자, 대응방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자,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 문자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승인 대응 전략 5번 탑5 유망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도 있어요. 매매 힘들어하지 마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무료방이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입니다. 사칭한 사람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자, 시장을 빠뜨린 주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알고리즘입니다. AI가 그렇게 폭락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근엔요 AI가 주식을 더 많이 매매를 합니다. 고빈도 매매라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주문 낼 수 있습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AI가 주문을 냅니다. 문제는 이게 전체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트거든요. 주식시장이 전체 주식시장 글로벌하게 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70% 정도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거의 10년 사이에. 알고리즘한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알고리즘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략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 친구들이, 이 기계가, AI가.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PBC로부터 제가 준비했던 자료인데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 예전에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제가 이게 도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시기가.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코스피, 코스닥. 자, 자본금별로 분리해놨고요. 특히 이게 대박이죠. 알고리즘이 활군한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코스닥, 코스피 5종목씩. 박민수가 특별히 드리는 리포트입니다. 010-3158-8575. 알고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이니까 간단하게.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하락에서 크게 손해 보셨잖아요. 또 있습니다.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급등 나와서 갖고 있던 거 팔았는데 못 먹을 수도 있고 갖고 있는 거 안 팔았는데 샀는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라고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AI하고도 싸워야 되고 매매하려면 외국인하고도 싸워야 되고. 자, 타임 스케줄 꼭 확인하시고요.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론입니다.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 이게 실적입니다. 그죠? 이게 주가예요. 너무 멀리 갔어요, 얘가 지금 기대감 때문에. 특히 AI 섹터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겁니다. 반려견이 겁먹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여러분 시차를 두고 실적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돌아가는 중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언제까지? 10월 중순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변동성 커질 겁니다. 타임라인 확인하셔야 돼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부터 시작입니다. FOMC 이거 중요하죠. 특히 바이오주 세 번째 10월 중순 실적 3, 4분기 실적.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그저 그렇게 나오고 금리 인하 폭이 얼마? 0.5 이상 되면 주도주 바뀝니다, 여러분. 바이오로 대비하셔야 돼요. 대응 전략자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고 특히 여러분 알고리즘한테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응 전략자로 알고라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타 너무 치지 마시고요. 크게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단타 쳐봐야 여러분 1000분의 1초 단위랑 주문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분의 1초 주문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여러분. 단타 쳐봐 얘한테 당해요. 얘가 훨씬 똑똑하고 빠릅니다. 정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